자,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의 폭행. 군 검찰에서 오늘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. 그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이동영 차장. 네. 군 헌병대에서 연장을 신청했는데 왜 기각이 된 거죠? 군 헌병대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자인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죠. 장남이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. 예. 그런 정황으로 미루어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군사법원에서 또 추가로 조금 전에 설명을 내놨는데요.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. 또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. 그리고 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지금 오늘 오전에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남지사의 아들 장남 폭행 사건을 누군가 군에서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. 그리고 어떻게 폭행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 자세히 공개를 했습니다. 우선 그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. 남모 상병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. 또한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총 80회 폭행을 하였습니다. 자, 지금 군방 임태훈 소장도 설명을 했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. 주요 가해 사실을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강제추행 여부. 아까 임태훈 소장이 좀 설명을 했는데 입에 담기가 사실 약간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경필 지사의 장남은 장난이었다, 성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. 또 7차례에 걸쳐서 50회, 얼굴과 또 배 이런 데를 가격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정도면은 당연히 구속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로 지금 보이는데 이동희 차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사실 7차례에 걸쳐서 50회 폭행이 있었다라는 점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피해자들 몸을 확인해 보니까 멍자국이나 어떤 타박상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군 당국에서 내린 결론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. 그래서 남지사의 그 장남이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심하게 고의적으로 마구 폭행한 것은 아니다. 예. 약간 장난이 들어있는 그런 정도로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하긴 가해자와 피해자가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았을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폭행의 그 횟수가 50차례나 된다는 점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50회가 되긴 하지만 피해 정도가 약하다.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군에서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취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사실 장남의 폭행 부분 그건 법적으로 그냥 처벌만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. 이게 논란이 더 커지는 이유는 누군가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, 권력자의 아들의 잘못을 누군가 봐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 군인권센터에서도 오늘 관련 이야기를 내놨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남모 상병의 아버지에게 사건을 고지한 8월 13일부터 지역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한 17일까지 5일 동안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현재까지도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축소, 은폐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지금 임태훈 소장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누군가가 반드시 군에서 지금 이거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라는 심증을 굳히고 저런 회견을 한 것 같은데 이동희 차장. 예, 오늘 임태훈 소장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군 관계자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. 거기에는 수사 기록 일부가 사진 찍혀 있었는데 거기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.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불구속하겠다는 걸 보고 은폐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. 그래서 오늘 임태훈 소장이 저런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. 예. 13일 날 군 헌병대로부터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 사건, 아들이 폭행에 연루됐다라는 사건을 통보를 받게 되고요. 그리고 나서 15일에는 분위기 좋다라고 페이스북에 본인이 글을 올렸고, 그리고 15일 같은 날이죠. 중앙일보에 이 아들 폭행과
관련된 암시되는 듯한 내용을 기고한 글이 보도가 되죠. 그리고 그 다음날인 16일에는 지방 언론에서 이 남지사의 아들 폭행 사실을 보도하게 됩니다. 그러고 나니까 17일 날 남지사가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, 뭔가 감추려고 하지 않았느냐,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추측을 해본다면, 의혹을 갖는 입장에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. 그러면 13일 날 남경필 지사는 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. 당신의 장남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고 가해자로 보이고 폭행 사실도 인정을 했다, 이렇게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. 근데 15일 날 기분이 좋다고 술 한잔 마시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. 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가해자가 지금 지목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 대목에서 의혹을 갖는 사람들은 덮으려고 작정을 했다. 예. 그래서 잘 넘어갈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다, 이런 얘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. 하지만 남지사 쪽에서는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, 단지 도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날 나해석거리에서 기분 좋게 맥주 한 잔을 했다라고 자기의 일상을 소개한 것이다. 이것은 그 사건과 이것과는 별개의 별개다.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. 자, 그러면 오늘 군에서 약간 뒤늦은 감이 있어요. 군에서 오늘 설명을 좀 내놨죠. 그렇습니다. 이 아쉬운 게 항상 먼저 공개하고 먼저 모든 진상을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면 크게 번지지 않을 의혹들이 자꾸 군 당국이나 경찰이나 이런 걸 자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오늘 군에서 간략한 설명이 있었는데요.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라는 대목의 설명이 있었습니다. 13일 날, 군에서는 13일 날 남상병을 직접 조사를 해서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날 곧바로 아버지인 남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고요. 그런데 왜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남상병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. 그래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3에서 4일 정도가 더 시간이 걸린다. 그래서 이 3, 4일 동안에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나면 공개를 하려고 했다라는 설명인데, 일견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일단 사건이 발생한 자체를 남지사에게 알려준 다음이라면 이 사실을 남지사와 협의해서 언론에,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었나. 그랬겠죠. 모든 국민들이 이 사소한 작은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 이런 폭행 사건의 주범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만 시간을 늦춰도 은폐 의혹이 불거질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 군이나 남지사 쪽에서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. 오전에 임태훈 소장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누군가가 제보를 어젯밤에 했는데 이 사건이 묻힐 것 같아서 내가 기록을 들고 나와서 당신에게 메일을 보냈다,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. 군이 뒤늦게 지금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조금 더 빨랐으면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,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.